칼로 얻은 왕좌. 균열된 보루. 1623년 인조 반정에서 1636년 병자호란까지 제1장 피해 찬탈, 흔들리는 골룡포, 창덕궁을 물들인 섬뜩한 칼빛. 1623년 3월 13일 밤, 조선의 역사는 다시 한번 요동쳤다. 서인 세력이 주도한 인조 반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이귀, 김유, 김자점 등 노련한 정객들과 이괄이라는 걸출한 무인이 이끄는 반정군은 홍제원, 대궐토를 지나 창덕궁으로 거침없이 진격했다. 광해군을 패하고 대의를 세워라. 궁궐을 수호하던 금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15년간 조선을 통치했던 광해군은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 왕의 위엄은 사라진 채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담을 넘던 그의 뒷모습은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했다. 능양군 인조는 그렇게 피 묻은 칼날 위에서 조선의 16대 국왕으로 즉위했다. 칼로 얻은 왕좌의 저주. 반정의 성공은 축제였으나 그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백성들은 광해군의 폭정영창대군 살해, 임목대비 유폐에는 고개를 저었으나 무력으로 왕을 갈아치운 반정군의 방식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한양 저작거리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불길한 예언이 도성 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인조 역시 이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밤마다 꿈속에서 광해군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왕권의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자격지심은 그를 끊임없는 의심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는 훗날 공신들을 불신하고 작은 고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국을 파탄으로 이끄는 심리적 도화선이 되었다. 제2장 이괄의 난으로 무너진 신뢰와 조선의 비극, 공신 책봉과 싹트는 불만. 반정 성공 직후 열린 논공행상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었다. 53명의 1등 공신이 발표되었지만 공을 세운 자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었다. 특히 반정의 실질적 무력 기반이었던 이괄은 1등 공신으로 책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권력의 핵심인 영의정이나 병조판서 자리를 차지한 김유, 이귀 등 문신들에게 밀려 한성 부판 윤정이 품에 머물렀다. 우리가 칼을 들고 피를 흘릴 때 저들은 뒤에서 붓대를 굴렸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변방의 사냥개 취급하는가? 이괄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이 독처럼 퍼졌다. 더욱이 국가 재정 파탄으로 공신들에게 지급될 토지와 노비마저 차등 지급되자 무신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안변으로의 축출과 반란의 기치. 1624년 정월, 조정은 이괄의 아들 이전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불확실한 고변을 빌미로 이괄을 압박했다. 이는 눈에 가시 같던 이괄을 한양에서 밀어내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수였다. 결국 이괄은 평안도 부원수로 임명되어 함경도, 안변의 변방으로 쫓기듯 떠나게 되었다. 이괄이 지휘하게 된 1만 6천 명의 북방군은 여진족과 수십 년간 실전을 치르며 단련된 조선의 최후의 보루였다.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괄은 이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칼끝을 인조에게 돌렸다. 인조는 배은망덕한 왕이다. 진정한 이를 바로잡겠다. 는 명분 아래 북방 정예군은 남하를 시작했다. 한양 함락과 인조의 파천, 반란군의 기세는 무시무시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관군은 이괄의 백전 노장들 앞에서 낙엽처럼 쓰러졌다. 안현 전투에서 승리한 이괄은 단숨에 한양을 점령했다. 인조는 즉위 1년 만에 도성을 버리고 공주로 피난하는 굴욕을 겪었다. 한양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괄군 병사들은 호조와 병조의 창고를 털어 은 5만 양과 수천 정의 조총을 약탈했다. 백성들은 왕이나 역적이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며 울부짖었다. 비록 이괄의 난은 며칠 만에 진압되었으나 조선이 입은 내상은 치명적이었다. 조선 최고의 전투병력 1만 6천 명이 공중분해된 것이었다. 제3장 미완의 보루인 남한산성의 설계와 좌절, 총융사 이서와 석공 김석현의 만남, 이괄의 난으로 수도 방위의 허점을 뼈저리게 느낀 인조는 1624년 4월 남한산성 축성을 명했다. 책임자는 무신중
가장 신망이 두터운 총용사 이서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평생 도를 다듬어온 숙련된 석공 김석현이 있었다. 이서는 간곡히 부탁했다. 김석공, 정묘호란 1627년의 예감과 같은 치욕이 다시는 없어야 하오. 이곳을 적이 절대로 넘보지 못할 철옹성으로 만들어 주시오. 요충지 벌봉과 한봉의 경고. 김석현은 남한산성의 지형을 며칠간 살핀 끝에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서를 데리고 산성에서 가장 높은 벌봉과 동문을 내려다보는 한봉으로 향했다. 대감 보십시오. 이곳 벌봉 해발 515척은 성안의 행군과 군사 배치를 손바닥 보듯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적이 이곳을 차지하고 대포를 설치한다면 성안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김석현은 이어 한봉을 가리켰다. 한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문과 장경사 방향의 성벽은 지형이 완만해 적의 주 공격로가 될 것인데 한봉에서 우리 군의 움직임을 모두 읽고 대응한다면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벌봉과 한봉을 포함하는 봉암성 외성을 쌓아야 합니다. 설계된 철옹성인 본성과 외성의 조화. 이서는 김석현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본성, 둘레 11.72의 견고한 성벽, 봉암성 외성, 벌봉과 한봉을 아우르는 추가 성벽, 보강 대책, 동문 지역의 여장성각휴일 7척으로 증축하고 계곡 지형에 이중 성벽을 설치하는 계획. 이 설계도는 조선 안보의 정수였으며 훗날 닥쳐올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제사장 예산과 파벌로 안보를 갉아먹다. 국고의 바닥과 정치적 냉대. 1625년 가을, 공사는 암초에 부딪혔다. 예상 공사비 3만 냥을 훌쩍 넘긴 5만 냥이 소모되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이괄에 난 수습비와 명나라 조공으로 국고는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비변사 회의는 차가웠다. 지금 궁궐 공사도 중단될 판인데 산성에 그토록 많은 돈을 쓰는 것이 가당키나. 하오. 정치적 논리는 안보의 시급함을 압도했다. 서인 실권자들은 공사 규모 축소를 압박했다. 봉암성 건설의 전면 중단. 결국 조정은 뼈아픈 결정을 내렸다. 봉암성 공사를 무기한 연기하라. 본성만 완성하고 부수적인 공사는 모두 중단하라. 이 소식을 들은 김석현은 이서 앞에서 통곡했다. 대감, 봉암성을 포기하는 것은 남한산성의 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우리 목을 내주는 꼴입니다. 이서 역시 눈물을 머금고 답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조정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느냐? 돈이 죄로다 돈이. 반쪽짜리 요새의 완성. 결국 남한산성은 기형적인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노출된 약점. 벌봉과 한봉이 성 밖에 남겨져 적의 관측소가 됨. 낮아진 방어선. 여장 높이가 계획보다 낮아져 병사들이 적의 사격에 노출됨. 빈약한 군량. 6개월치 계획은 51분으로 쪼그라든. 제오장 다가오는 폭풍과 삼전도의 그림자. 1627년 정묘호란의 굴욕. 남한산성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던 1627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후금청의 기병대가 압록강을 건넜다. 이괄의 난으로 정예군을 잃은 조선군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인조는 세 번째 도망길에 올라 강화도로 피신했으나 결국 형제맹약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화의를 맺었다. 김석현의 절망과 예견된 병자호란. 석공 김석현은 완성된 남한산성의 성벽을 어루만지며 탄식했다. 저 벌봉 위에 적의 깃발이 꽂히는 날, 이 나라는 끝장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9년 뒤인 1636년 병자호란 때 적중했다. 청나라 군대는 김석현이 그토록 걱정했던 벌봉을 차지하고 홍위포를 설치했다. 성안의 모든 상황은 청군에게 생중계되었고 대포알은 행궁을 향해 쏟아졌다. 제6장 결론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 인조 반정은 정의를 내세워 시작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열과 경제적 무능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괄이라는 명장을 반역자로 만들고 조선 최강의 정예군 1만 6천 명을 자국군의 칼날에 희생시켰으며 마지막 보루인 남한산성조차
예산 논리에 밀려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칼로 얻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칼을 낭비한 인조 정권. 그들은 성벽을 쌓았으되 마음을 얻지 못했고 요새를 지었으되 전략을 완성하지 못했다. 1636년 겨울 얼어붙은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겪은 고립무원의 처지는 이미 1623년 그날 밤 준비되지 않은 찬탈의 시작과 함께 예견된 것이었다. 작가의 생각. 본 서사는 실제 역사적 사실인 조반정, 이괄의 난, 남한산성 축성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긴박했던 안보 상황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방의 공백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벌봉과 한봉의 전략적 가치는 실제 병자호란 당시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